5월 4일 일요일 광명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맞대결 양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무난하게 경주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서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금요 경주하고 토요 경주와는 다르게 선발급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게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번 회차는 월요일 날도 5월 5일 날도 경륜 경주가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호 경주가 각급별 결승전이 아닌 월요일 날 각급별 결승전이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호 경주는 결승전과 상관없는 독립대진 방식으로 경주가 펼쳐진다는 점 차고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인 맞대결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서들이 승부욕 발휘 나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배학성, 권호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학성하고 권호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명 선발급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김정우가 객관적 기람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주드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우 입장에서는 연대세력 김정성 전일 대타 출전했었던 오유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9기 선수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오유민이 가장 좀 성적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울 개인 임대성하고 훈련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속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유민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김정우하고 오유민이 아무래도 29기 동기생 오유민이 힘을 씁니다. 김정우가 몰고 가고 김종성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박인찬도 몸싸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속이 나오지 않고 있고 남태희가 때린다 하더라도 이들 한꺼번에 넘어서기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정우, 오유민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작전, 김종성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권호철이 김종성과 호흡을 맞춰 나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몸싸움에 능한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종성이 마크를 놓쳤어요. 하지만 금요경주 때는 잘 쫓아 나섰다는 점에서 김종의 뒷자리, 김종성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인찬이 몸싸움을 걸어 나올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김정우가 김종성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가 오히려 직접 챙겨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유민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정우가 동기생이기 때문에 승부 타이밍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도권 연합 가능한 선수라는 점에서 지켜주면서 승부 타임 조절해 나가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속만 괜찮다면 김정우가 오유민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유민이 버텨내기보다는 아무래도 김종성이 후미권 막해 나가는 작전 쪽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우하고 김종성의 동반 입장, 김정우하고 오유민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 경주권은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오유민을 김정우가 믿고 김종성이 쫓아 나설 때 남태희가 냅다 저쪽에 나서게 된다면 박인찬이 쫓아가는 경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가끔 남태희가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인찬이 후미권 마크에 집중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남태희 머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남태희가 머리 치게 된다면 박인찬, 남태희가 머리 치게 된다면 김정우가 외선에서 차가 나오는 경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좀 공격적인 승부 노려보게 된다면 오유민 믿다가 김정우가 고전하는 남태희가 내선 잡고 힘을 쓰는 남태희하고 박인찬, 남태희하고 김정우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를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 자체가 김정우가 월등합니다. 마크 지켜낼 수 있는 김종성, 버텨낼 수 있는 동기생과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삼복승에선 박인찬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빼앗진 못해도 따라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 점에서 박인찬의 3차권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빨래줄 경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기차 놀이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노조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취평, 김유승, 류근희, 조동우가 신경전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좀 복잡한 라인이 짜여졌습니다. 류근희하고 정진욱, 유성팀 여기에 고재필 과거 대전. 조동호하고 이현재는 또 부산팀입니다. 김유승하고 고재성은 전주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김유승 머리, 조동호 머리, 류근희 머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은 가급적이면 가볍게 배팅 전략 세호가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한 템포 쉬어가시는 전략도 뭐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굴 머리로 놔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진욱하고 류근희가 유성팀 단일팀입니다. 물론 뭐 단일팀도 부산하고 전주팀 있긴 합니다만 정진욱은 주드록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더군다나 고재필도 편성 이동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과거 대전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한솥밥 먹었었던 선수들이에요. 이 점 때문에 뭐 정진욱이라든지 고재필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류근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강축 경주는 아닙니다. 뭐 류근희도 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예전 같은 취입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진욱, 고재필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그래도 류근희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조동우와 전략적인 타입 가능성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동우도 직선 취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취입은 상당히 좀 날카롭지 못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류근희하고 조동우의 동반 입장 쪽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유승이 류근희의 뒷자리를 쬐차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류근희하고 김유승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류근희하고 조동호의 동반 입장 쪽 복순 중심 류근희하고 김유승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류근희가 정진욱과 고재필 활에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려고 하게 된다면 조동호가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유승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요즘 고재필이 선행력이 발휘 나가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고재필의 선행을 조동우가 몰고 와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동우가 가면 김유승, 고재필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많은 류근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단 쌍의 중심보다는 복승의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5번 류근희, 조동우, 김유승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3복수에서는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류근희 입장에서는 정진욱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차는 몰라도 정진욱의 3차권 진입은 가능한 만큼 류근희하고 정진욱, 유성팀 선수들 묶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정진욱이 때려도 버텨내기 어렵고 고재필이 때려도 버텨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취입형 드리긴 합니다만 직선 취입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류근희, 조동우, 김유승 묶어 나가시는 삼복승 경주권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맞대결이죠. 뭐 정재성의 직선 투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구상신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뭐 승부거래 짧긴 합니다만 동반 입상은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전일처럼 최병길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김민욱 상황에 따라서 문인재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재성도 그렇고 구상신도 그렇고 몸싸움에 능한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이주와 있긴 합니다만 이주아가 때리면 최병길이 훌러덩 넘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전일처럼 김민욱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 8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전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최병길하고 김민욱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재성이 까칠하죠. 몸싸움으로 김민욱 밀어내고 최병길의 뒷자리 꿰차게 된다면 이번 편성 최병길과 정재성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병길이 정재성 달아줄 리는 없죠. 구상신 달아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동갑내기 친구 김민욱을 달고 쏘면 동갑내기 친구들의 완승이죠.
그 7, 8년 동갑내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정재성이 꿰차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구상신이 좀 힘을 쓰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금요일 견주 때는 저치까지 나섰어요. 이를 정재성이 몰가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병길이 외선으로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퍼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민욱이 라인 전환에서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재성하고 구상신이라든지 정재성하고 김민욱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정재성과 구상신입니다. 정재성하고 김민욱은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병길이 저측이 타이밍 잡아 나가긴 수월합니다. 김민욱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는 견주가 기본이란 점, 쿰이 빼앗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정재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 견주권이 아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인재가 마크 지켜내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정재성이 가면 구상신은 반드시 쫓아갑니다. 정재성과 구상신 묶어서도 삼복승 좀 공격적으로는 노련을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병길이 다시금 김민욱 챙겨 나가게 된다면 완벽한 87년 동갑내기 친구들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선발급 4라운드입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덕이 과연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최봉기를 상대로 직선 취입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만 놓고 본다면 정덕이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최봉기가 타정부터 때리게 된다면 정덕이가 최봉기 상대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일영이 힘을 쓰고 최봉기하고 정덕이가 쫓아 나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봉기 입장에서 철저하게 반박의 지점에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이틀 몸 상태 봐서는 정덕이가 직선에서 최봉기를 상대로 넘어서기는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편안하게 마크에 나간다면 추입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복승과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최봉기 버티기 쪽에 좀 더 우선해 보고 싶습니다. 최봉기하고 정덕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두 선수가 좀 서로 욕심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덕이가 연이틀 아쉬웠기 때문에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충청권 배악성 쫓아 나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봉기 뒷자리를 배악성이 따라 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덕이 배악성, 최봉기 배악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악성이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김준도 마크 됐을 때는 착순권, 3차권 들이댈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최봉기하고 정덕이 묶어서 배악성, 김준 양분해서 노련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투지 앞세워 나갈 수 있는 배악성이 좀 더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봉기의 취입이냐, 최봉기의 버티기냐, 정덕이의 부진만회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표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최봉기의 종속은 꺼지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 최봉기 버티기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라인 맞대결인데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주정원의 연대가 박광재, 신영극, 임범석입니다. 임범석과는 협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호철의 입장에서 이기한 이정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4대3의 맞대결이죠. 과연 주정원하고 권호철 중에서 누가 유리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가 또 노조와 비노조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타협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맞대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가 유리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배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박광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정원이 자리 잡고 임범석, 신영우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권호철이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정원이 임범석 달고 쏴버리게 된다면 권호철이 아무래도 넘어서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시속감 비교했을 때는 주정원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두 선수가 객관적인 기량이라는 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정원하고 권호철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전반적인 시속은 주정원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광일의 아들이죠. 공백긴 있었습니다만 골절이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시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주정원, 권호철의 동반 입상, 주정원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주정원이 임범석을 챙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권호철이 넘어서게 된다면 이기한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편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양분해서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29기가 타협보다는 정면 대결 펼쳐 나가더라도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수 중심으로 하되 주정원은 임범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고, 권호철은 이기한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 중심으로 양분에서는 공략은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결승 진출이 달려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두 선수 모두 결승 을 확정 지어놓은 상황이란 점에서 힘과 힘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주정원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 토요 보다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접전 양상 견주가 짜여졌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